단호함을 잘 드러내는 방법은요, 무슨 말로 거절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됐습니다. 단호한 방법은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음인데요. 단호함을 잘 드러내는 방법은요, 된 소리를 잘하는 게 최고예요. 씁니다에서 강한 바람 소리를 내면 돼요. 씁니다는 언제나 씁니다라고 된 소리로 발음이 바뀌어요. 같이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뭔가 거절할 때 있잖아요. 무슨 말로 거절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됐습니다. 두 번 다시 말을 안 걸 수 있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또는 정말 바람 소리만 내더라도 괜찮아요. 똑같은 말을 됐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약간 삐친 느낌이 날 수 있고 시무룩해 보이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짧은 말에도 힘있게 말하는 방법은요, 된 소리이고요. 이 된 소리를 잘하면 좋은 직급은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이 뭔가를 알려줄 때 있죠? 그때도요, 된 소리 발음 잘하면 돼요. 같이 해볼까요? 싸, 까, 빠, 따, 짜. 그렇죠. 이 5글자, 이런 자음들 여러분이 강하게 소리내면 되고요. 두 번째는 글자의 수를 줄이거나 짧은 문장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문장에서 글자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말이 길어지겠죠. 그건 친절한 것도 아니고 잘 안 들리게 돼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말하다가 갈 길을 잃어버리죠. 우리 이럴 때 있어요. 질문이 뭐였더라? 이럴 때 있죠. 말하다가 횡설수설하는 느낌이 있죠. 그 이유는 말이 길어서일 뿐이에요. 간결하게 단문으로 말을 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준은 서술어가 하나가 들어가면 끝나면 돼요. 그 다음은 이렇게 키워드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할 때는 낮은 음을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는 것도 하겠지만 강조하는 것도 배울 건데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성함 넣어서 같이 해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정웅수입니다 라고 흔히들 고음으로 하죠. 낮은 음으로 시작해서 서술어에서 높은 음으로 끝나는 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다음 문장 시작할 때 다시 낮은 음으로 내려와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흥수입니다. 이렇게 돼요. 만약 문장이 좀 더 길다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삼성역 3번 출구 근처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입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이 잘 들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같이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각자의 이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흥수입니다. 이때 소리 크기와 글자의 크기는 비슷한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안녕하세요, 정흥수입니다. 이러면 좋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높은 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말끝이 흐려지죠. 그러니 소리의 크기는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한 글자의 길이도 비슷한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정우수입니다.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단호함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강조하는 방법은요, 일부러 그 앞에서 쉬거나 크게 말하는 것보다 이 글자들을 천천히 말해주면 돼요. 그러면 강조가 잘 됩니다. 제가 그걸 적용해서 쫙 읽어볼게요. 단어의 첫 글자마다 여러분 톤을 올려주면 되는데요. 이때는 영어의 강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꾹꾹 눌러주면 돼요. 제가 일부러 더 티나게 해볼게요. 이란의 수도에서 암살된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하니예의 장례식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란의 보복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경계태세를 강화했고 미국은 중동에 군함을 추가 파견했습니다. 첫 시작은 여러분 언제나 낮은 음으로 시작하는 게 비법. 같이 해볼게요. 이란의 낮은 음으로 시작해서 쭉 올라가요. 이란의 수도에서 암살된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하니예의 장례식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 한번 쫙 같이 읽어볼게요. 이란의 수도에서 암살된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하니예의 장례식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란의 보복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경계태세를 강화했고 미국은 중동에 군함을 추가 파견했습니다. 좋아요. 단호하면서 내 삶을 지키는 말하기의 방법인데요. 처음부터 여러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호한 말하기를 어디서 찾아볼까라고 하면은요, 방금 했던 뉴스가 가장 단호하죠.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잖아요. 거의 100% 수용합니다. 대부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지, 돌아서서 사실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를 다 알려주기 때문이고요. 그걸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치밀하면서 꼼꼼하게 정보를 다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앵커가 하는 역할이 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표를 한다, 투자를 받는
PT를 한다라고 할 때도요. 대부분 이 중요한 걸 마음속에 담고 있잖아요. 만약 투자다 그러면 50억 받고 싶고 1억 원 투자 받고 싶은 내 마음이 있어요. 근데 돈 얘기부터 바로 하면 좀 그럴까봐 우리는 더 비전적인 얘기를 하거나 시장 환경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부터 해야 돼요. 그걸 밝히고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30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땡땡땡을 위해서 30억 투자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포하고 시작하는 게 훨씬 멋있어요.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이유를 밝히고요. 그걸로 무엇을 할 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자세히 말하겠다라고 하면 돼요. 이게 바로 뉴스 앵커가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20분짜리의 보고를 하든가 30분의 발표를 하든지 7분짜리 경쟁 PT를 하든지 또는 3시간짜리 교육하든지 처음에 언제나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은 집중해서 들어요. 근데 대부분은 단호함의 매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기죠. 제목 나와 있을 때.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요약을 잘 해줘야 돼요. 뉴스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뉴스가 요약하고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뉴스가 50년 넘게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고요. 그것부터 꺼내야 돼요. 뉴스가 왜 그렇게 할까요? 뉴스니까 그럴까요? 뉴스는요. 방송이죠. 공영방송도 돈이 있어야 운영이 돼요.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무료로 봉사하진 않죠? 월급 받습니다. 또는 JTBC 뭐 이런 데도 다 민간 기업이 운영을 하죠. 그런데 왜 뉴스를 할까요? 왜 메인 시간에 할까요? 광고 수익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뉴스를 잘 만들어야 시청률이 높아질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요. 그 방법이 요약하는 건 거예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죠. 헤드라인 뉴스. 앵커가 나오질 않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면서 오늘 하루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5개의 꼭지 알려줘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뉴스에서 알려줄 테니까 계속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시청자의 입장에서만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누군가를 앉혀놓고 끝까지 집중하게 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해야 하는구나 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30억 원을 투자해 주세요. 저는 헬스케어 산업의 고령화 시대를 바꾸놓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 30억 원을 투자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헬스케어 산업의 이바지에서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의 혁혁한 변화를 일궈낼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말은 상대방한테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떠드는 건 여러분이 일기장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변화를 이끌고 싶으면 결국 상대방한테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 처음부터 끝까지 헛소리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부사도 없어요. 사실적인 진술만 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게 잘 만든 뉴스일수록 앞뒤로 광고가 잘 붙어서 대기업이 스폰이 돼서 수익성이 좋아지죠. 여러분들도 이 방식을 채택하세요. 저도 이 방법으로요. 많은 직업을 바꿨죠. 아나운서도 했다가 쇼호스트도 했다가 기자도 했던 이유는요. 제가 면접을 거의 1등으로 늘 합격했어요. 이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제가 임원들 그리고 팀장들 정말 많이 코칭을 하는데요. 다들 그래요. 왜 결론부터 말하라, 서두부터 시작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앞으로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이 아니라 전체 큰 그림을 그려줘서 머릿속에 이야기를 시작하게끔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봤던 KBS 뉴스인데요. 제가 다시 분석을 해봤어요. 한국 수출이 10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 나오죠? 시청자는 이 소리를 듣잖아요. 수긍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인간은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일단 수긍했다가 왜? 의구심을 품게 돼요. 이유를 궁금해해요. 그래서 바로 앵커는 얘기를 해주죠. 이유를. 반도체 등 주력 품목들이 수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머릿속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데? 앞으로도 이게 이어질까? 의구심이 또 들어요. 그래서 바로 얘기를 해줘요. 이런 추세라면 하면서 시청자의 머릿속의 흐름을 똑같이 따라와 줍니다. 올해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개현우 기자가 자세히 알려주려고 준비를 하겠죠. 기자가 나와서도 똑같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해줘요. 14% 가까이 늘었다. 근데 결론은 여러분 다 과거예요. 현재는 없죠.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잖아요. 계속 시간은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실제 과거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잘 요약하고 결론 지어서 말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건 미래잖아요.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죠.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건 명확성입니다. 벌어진 일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미래를 대비해야 할지 그걸 예측하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단호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고 깔끔하다,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도 써주시는 거예요. 숫자로 바로 처음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모호한 말로 시작하죠. 근데 기자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글자부터 574억 나오고 14% 나오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걸 기사에서도 배울 수가 있는 거고요. 반도체 덕분이라면서 단어 역시 이유를 얘기를 해주죠. 덕분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주 좋아요. 그 다음은 특히 최근 넉 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또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건 가장 마지막 줄에 나왔던 건데요.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하면서 전망, 미래로 끝냅니다. 좋은 보고와 발표와 투자 어떤 것이든 미래 지향적인 말로 끝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흘러서 미래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래로 어떻게 갈지를 알려주는 사람한테 우리는 또 기대게 되어 있어요. 책방 가잖아요. 그럼 매년 새해를 앞두고 나오는 2030 트렌드, 뭐 2025년 트렌드, 그게 서울대 학교에서 계속 편찬하잖아요. 그거는 한번 나왔다고 하면 몇 개월 동안 베스트셀러예요. 왜냐? 미래가 불안한데 예측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 기반해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말하기. 그게 결국에는 단호한 말하기가 됩니다.